제품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30에서 한 50만 명 정도 잠정적 피해자로 추정을 했고, 사망자 피해자는 한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2011년 4월 기침과 호흡곤란 등 급성호흡 부전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 28명이 연달아 입원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소로 추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자는 7,983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6,097명, 사망자는 1,886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O사와 H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년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든 회사의 제품을 쓰다가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을 겪으신 피해자분께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습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은 했지만 그것을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나타났던 공통 현상이 기침, 그 다음에 콧물, 감기 증상이 있었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폐렴 이런 증상을 앓게 되는데 보통 감기, 폐렴의 주요 증상 원인은 바이러스나 감염성 성격이 강한데 그런 경우에는 처방이 되면 약처방이 있으면 낫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약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병원을 찾는다는 그런 현상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과 겪고 있는 질환 사이에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재적 피해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0에서 한 50만 명 정도 잠정적 피해자로 추정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이제 피해 신청을 한 분은 한 7,800여 분이었고 그분들 중에 1,886명이 사망했는데 신청한 피해자 중에 사망자 피해자는 한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사건의 성격을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변호사가 준비 과정이라는 건 그냥 닥치면 하는 그런 건데 제가 활동하는 그 변호사 모임 단체의 성격이 공익사건으로 의뢰를 맡으면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사회의 기여 측면에서 공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담당하려고 하고 환경보건 담당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국내 인체 피해 입었던 케이스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련된 판결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결국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사용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사례들 그리고 그 사례로 인해서 피해가 보고되었는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의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질환의 어떤 경로 그리고 그 질환이 보이는 양상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싸움 쉽지 않았죠. 기본적으로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들의 어떤 사례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습기 피해자의 측에서 분석해주는 전문 분석가가 굉장히 부족했고, 반면에 기업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과관계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아니다라는 연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가장 대형 로펌의 사건을 의뢰해 가지고 엄청난 물량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했죠. 살균제로 인한 피해다라고 기본적인 틀을 잡으신 분이 백도면 교수님이라고 계셨고, 임상학적으로 수많은 치료 사례들을 분석해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 정후군이라고 가습기 피해를 고발한 임종환 교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화학 제품이 인체에 유해성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을 설명해 주신 독성학의 전문가분인 이종현 박사님이 계셨고, 피해자를 모으고 피해자의 어떤 요청사항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그런 단체가 필요했었는데,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활동하신 최용 소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해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 인과관계였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인체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굉장히 엄격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체 안에 일어나는 질환 증상을 특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따라서 수용 진화적인 제품이 있는 반면에 기하 상태로 전환되는 또 가습기 제품이 있다 보니까 수용 진화적인 제품은 폐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쉬운 반면에 기화성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폐에 도달한다는 게 굉장히 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힘들었습니다. 판결을 듣기 전까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판결이 혹시나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면서, 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우리 사회의 가습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판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 11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을 겪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가 다른 원인에 비해서 그런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판단한 액수가 500만 원이고 대법원이 그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면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정도로 보고 계속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소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뻤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실제 가습기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가 고정될까봐 오히려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있을까 말까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법이, 기존의 법의 형식과 또 그 당시에 존재했던 판결 기준으로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한 4년 동안 이 사건을 심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장기간의 심리를 통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